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정보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논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어제 전자접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특검과 다 대동 소위합니다. 다른 특검과 그리고 특별한 것은 특검의 추천에 관한 것입니다. 특검의 추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구성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에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조항. 이게 다른 특검법과는 조금 구별되는 점이고 나머지는 다 배동 소외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유미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속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수사를 우리는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증거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본다면. 그래서 이 사건도 그대로 엄연히 국민적 의혹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는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사를 이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또 아예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사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증거조작 사건은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이 두 사건이 하루빨리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당이랑 다른 당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조작은 우리 국민당이 관계된 사건이고, 취업 특혜 의혹은 그래도 하여튼 민주당과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교섭단체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준혁 취업 특혜 건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그걸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공소시효는 물론 이제 정확한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 특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다 지금 파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파기한 것도 있어요. 또 이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호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도 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에요. 취업 특혜 자체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로 인한 어떤 문서 파기, 관계된 문서 파기 사건이랄지, 또는 그 사건을 둘러싼 상호 간의 공방을 통해서 명예훼손 같은 것들도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연관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소시효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안 이뤄진다, 검찰 수사가 안 이뤄진다고 판단하신 건 어떤 점에서? 아니
그 뒤에 일어난 증거 조작은 저렇게 막 속전속결로 가고 있는데 취업 특혜 의혹 수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선 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특히 2013년에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당에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시기나 여러 가지 어떻게 글쎄요, 그것을 당 차원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거 자체를 오히려 개인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 진솔한 사과와 성찰 이런 것들이 저는 포함됐다고 봤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대선 후보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내주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다당제의 물꼬를 튼 우리 국민의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국민적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애틋함,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묻어 있다고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이 참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들도 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청와대가 어제 특검 추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아니 엄연히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은 의혹이지만 일단 그것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있죠? 뭐 절차, 과정, 무엇은 공정하고 무엇은 투명하고 무엇은 정의로울 것이다 이야기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덮으면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제 특검 주장을 하면 예. 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이 증거 조작이 드러났을 때 당 일각에서 특검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100번, 1000번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특검 주장을 당의 특검 주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죠. 사라진 상태였는데 결국은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이 수사 지침, 아예 결론까지 내리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 수사의 공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의 검찰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를 않고서 하나의 의혹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사과했는데 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안철수 대표가 사과한 것은 증거 조작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네. 추미애의 어떤 그런 수사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은 문제 삼아야 될 부분들이고 또 취업 특혜 의혹도 계속해서 사그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 전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준서 씨가 구속됐다라는 점,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법원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법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그 법원도 범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는 좀 더 확산된, 좀 더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오히려 불신 부분이 좀 더 있다. 이게 국민적 여론의
제가 혹시나 질문해 볼게요. 진상조사 결과문 24페이지짜리 이거 보셨습니까? 아니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표를 정확하게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증거 조작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준서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준서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진상조사 결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배치되는 우리 진상조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또 뭘 질문하셨지? 그 다음에 공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해서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신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 네, 그 부분은 일단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장 발부는 일반 뭐라고 그러죠? 김경진 의원 본안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소명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인 거고요. 야, 이거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막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이거. 예.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뭐 국민 여론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준서에 대해서 이준서가 무죄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이준서가 그것을 몰랐다고 그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이준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게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으로 보더라도 증거 조작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관계되는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절차적인 어떤 수사라고 보고 있고요. 이준서가 결국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하여튼 미필적 고의로라도 그런 것을 알고서 이런 것을 뭐 실행에 옮겼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준서를 신뢰하고 이준서의 말을 신뢰하고서 이준서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검찰이 그 확대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판단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증거 조작을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무슨 뭐 믿는 국민이 뭐 10몇 %,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가 뭐 70몇 % 된 그런 것들이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우리 당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으로 보더라도 증거 조작은 이유미가 단독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은 그런 점들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그냥 또 완전히 그냥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데서 오히려 영장 청구는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의당에 그런 오히려 그것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만 가르치죠. 아니요. 이 특검법 자체도 각자 내기로 했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법안을 낸 거예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특검 조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꿈이 알아서 그렇지.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